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는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이 프로그램도 많은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방송을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인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라는 굉장히 험난한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쉐르파죠. 예, 히말라야만큼 험난한 해외 선물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든든한 조력자 팀 쉐르파 김호균 해설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쉐르파 발음 들으니까 네, 반갑네요. 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외신 읽어주는 여자죠. 윤희라 캐스터 함께 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요즘 이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이 늘어나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 비용 차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희 신세계는 끝까지 신뢰가는 방송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분발할 테니까요. 예쁘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쁘시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언제나 신뢰가는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예쁘게 2시간 동안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출연진 분들을 한 분씩 만나 뵙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은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월요일날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에 같이 고민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저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선제 하이킥이라는 시간으로 다양한 선물 전략 만나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저녁까지 함께 한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TVN의 그 직원이라고 하는 그 누구죠? 연예인? TV의 공무원. 네.
이서진처럼 네네. 그 서울경제 공무원 느낌이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면서 애정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선제발선이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함께 하시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들 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출연진 분들을 모두 만나 뵀는데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볼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왼쪽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세제 개편안 단행 기대로 미국 증시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에 대한 부분 포지션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재 포인트는 2,576.75포인트 강구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기대 속에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7700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다음 시는 옌입니다. 통화 완화 정책 지속 가능성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옌입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도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잠시 후에 정치적인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꼽혔는데요. 현재 가격대는 52.04달러 선 0.04%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테고요. 또 오늘장에 있었던 이슈들까지 각 종목들에 어떻게 흡수를 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지수입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지수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도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도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 내역으로는요, 마켓워치 쪽에서 나온 뉴스죠. 파죽지세 미국 증시 연말까지 강세 전망이라는 긍정적인 또 전망, 상승에 대한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속보를 말씀 도와드리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모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시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속보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슈들 점검하기 전에 지수에 대해서 시세 살펴보시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요, 현재 2,57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유지하고 있죠. 6,123.50포인트, 0.23%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본장에서도 그렇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역대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S&P 500 지수 바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되나요? 네네. 네, 모두 업을 들었고, 지금 마스터님은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외신 들어볼까요? 윤라 캐스터? 네, 먼저 외신 쪽에서 들려오는 속보, 전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Trump says there will be no change to your 401k, after reports Republicans wants new caps on retirement sav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가 속보로 본인들이 근로자저축 401k 플랜에 대해서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기업 연금 상품으로 이게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약간 희망이 되어졌던 그런 상품인데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US 스탁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 기업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데, Arconic, Illinois Toolworks, Kimberly-Clark, Seagate Technology and State Street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모든 기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 관련해서 주가에 큰 변동성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할리버튼하고 하스브로라는 기업에서 이미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Better than expected quarterly result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리버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 2.1%가 지금 상승을 했고, 하스브로라는 기업은 현재 0.2%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경제 지표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연준 의장 선임 관련 이슈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인 경제학자 존 테일러와 또 다른 사람이죠. 지금 연준 이사 제롬 파월 중에서 본인이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부의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본인은 굉장히 제너 옐런을 좋아하고 제너 옐런도 탑3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네.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총리도 만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둘 사이에서 나온 합의가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일들이 보도가 되는지 팔로잉을 하시면서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S&P와 그리고 나스닥 이 3대 지수 모두 실적 시즌에 맞물려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왔고 거기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연준 의장에 대한 부분을 세 명의 후보로 압축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 시간 속에서 정말 속속들이 그 후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일단 테일러와 파웰 그리고 옐런을 언급했다라는 점입니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성향 그리고 파웰에 대해서는 비둘기파적인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업이신 거죠? 네. 네, 오늘 네. 업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어떤 펀더멘탈적인 이제 시황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 어떤 날은 실적 호조로 실적 기대감, 실적 호조로 상승을 했다가 어떤 날은 세제 개편안으로 상승하는 이게 계속 이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재료들을 갖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악재로는 많이 올랐다는 거. 기술적 부담감이 제일 큰 그렇죠. 악재인데 네. 그 기술적 부담감이라는 악재 자체를 실적이라는 데이터 그리고 세제 개편이라는 긍정적 기대감 이런 것들로 끌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올라서 한 템포 쉬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4조 달러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청신호가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승 무드가 갔고요. 또한 이때 발표된 실적들도 계속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증시 상승을 이제 이끌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지금 전체 상승의 흐름이 IT만이 주도했던, 그러니까 초기 상승은 IT가 주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산업군 전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IT가 많은 나스닥 쪽보다는 S&P와 다우의 흐름이 더 좋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서 네. 증시의 그런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미국 증시를 분석해야 되느냐? 모든 글로벌 시장의 기초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정확한 이 코어가 확고해야 다른 분석이 용이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유지되고 있고 기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차 지지선이 이제 금요일 때의 저항선이었던 이제 목요일 때의 저항선 돌파된 저항선 그 위치하는 2570 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지선 2차 지지선을 2562, 3 요 정도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단기 대응으로 지지선을 1차, 2차까지 잘 설명드리지 않는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지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좁을 것을 예상하고 일단 1차 지지선으로 2570 정도를 보고 일단 2570 정도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단기 눌림목 받고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2562 2나 3 요 가격대가 하방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일단은 이제 중기, 장기 추세 다 모두 상방이고 오늘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1차 2570에서 지지받는 자리, 2차 2563 요 자리까지 보시고 요게 깨지게 되면 매도적 관점을 단기적으로는 가져가도 좋겠지만 네. 여기가 오늘 변동성이 높지 않은 한 깨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나스닥을 좀 같이 봐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지수 중에 모멘텀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지금 모멘텀 살아있는 텍스트적인 의미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나스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의 움직임, 그러니까 조정의 움직임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상승과 조정의 판단을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한다면 전체적으로 증시 상승을 좀 봐주면, 그러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이후에 S&P와 다우까지 조정을 같이 기술적인 부담에 의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추세가 전환한 것은 아니라 기술적인 조정,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팀 셰르파 안에서 지수 선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우긴 해설위원님 아주 현명한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전에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들 주라고 한다면 기술주가 먼저 선방을 해서 이들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면은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이 나머지 두 지수에 대해서 더욱더 올라갈 것이냐,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런 바로미터로 좀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짧게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2570선과 2563선에 대해서 눌림목 구간 잘 확인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포지션 가져가시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제 개편안은 역시나 가능성이 더욱더 커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던 4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 통과 그리고 화요일 PMI 지표까지 들어보기 전까지는 이 상승 랠리를 여기서 좀 쉽게 매도 포지션을 어떤 가격대에서 잘 못 들어갈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에 대한 그 올라감에 있어서의 의견으로 업을 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 지수에 대해서 의견들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선재마스터님이 이 반반의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들어볼까요? 네. 좀 진부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처음이죠. 네. 어차피 차트 보는 건 뻔하고, 그 다음에 이미 결정은 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S&P가 이 추세 구간을 지키고 올라갈 땐 상단부는 칠 거다. 가정을 두고 싸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S&P를 저희 방에서 잘 안 건드리고 있어요.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잘 안 건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상원 의원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하원 의원 남았는데 우선 기대치가 있는 도중에는 우선 추세는 계속 지킬 거라고 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5850대 이상에서만 매도를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850대를 확인하러 거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상방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설명하기 이해 좋게 그림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박스 구간 상단부까지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우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차피 눌림은 생깁니다. 신고가에서의 눌림이 생기죠. 왜 차익 매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그 차익 매물들이 있어야지 추가 매물 없이 하단부 지지력을 계속 받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신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눌림이 생기는 겁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면 눌림이 다시 생기죠. 그래서 좋은 고가를 깨는 눌림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거는 우선은 상단부 채널 박스 중심에서 놓여있는 구간들 추가적인 상방 좀 더 열려있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온 상태에서 아직 물량들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죠. 이거는 마지막 결정을 보고 상단부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여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우선은 이 박스 구간 일일이 얘네들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설명은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넘어갔을 때 분봉상에서 지지가 되고 이 구간대에서 반등 여력을 줬을 때는 이미 이 구간까지를 가려고 얘네들이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끝나기 전에는 상단부를 다 건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강한 저항대에서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들게 되면 이들에도 일부 물량이 나온 다음에 보합을 뛰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될 건데 무포자분들은 우선 상단부에서
뚫고 나서 그다음에 이 추세가 지켜주지 못할 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추세가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20일부터 계속적으로 3일 동안 계속 지키고 있죠. 네. 그래서 상단부 저항을 두고 있는 애들, 단기 저항에서 저항을 한다 해서 얘네들 뭐 길게 보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급등이 한번 있는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는 걸 노리든지 아니면 저는 저랑 같이 하신 분들한테 얘네들을 25850대 뭐 25850 넘어간 이후부터 이제 눌림 저항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그 위에서부터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끌고 가는 거 많이 부담돼서 관망 중이고요. 결정은 저는 그렇게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며칠 뒤에 지켜보시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본 이후 그리고 2580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뭐 연준 의원이라든지 뭐 트럼프 정책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침 시간에도 정리를 도와주셨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또 발언을 했네요. 이 세제 개혁안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연내 통과는 자신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가능성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S&P 500 지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역시나 뭐 달러에 많이 영향을 받는 유로인 만큼 자, 유로는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유로는 1.18이 깨진 이후에 1.17725달러, 전거래일 대비해서 0.40%가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직전 고점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93선 후반대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역시나 유로에 대해서는 모두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유인열 캐스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유로도 네. 계속 오늘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좀 명확히 보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달러 관련해서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먼저 European Central Bank to take more hawkish stance has been tempered by speculation that is not in a hurry to taper its easy policy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ECB 통화 정책 관련해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달러의 뭐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세제 개혁안이 그동안에 민주당 때문에 이게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다가 리퍼블리칸들이 이것을 충분히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실현을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대 통화인 유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The euro and USD is also in a position to take out on the last swing. Bottom at 1.1729. Trade through this bottom will change the main trend down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로는 현재 1.1729를 만약에 깨진다면 현재 그리고 깨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깨진다면은 지난번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1.1668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유로존 내에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좀 덧붙였는데요. 브렉시트 탈퇴 관련해서도 이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내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유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더 많다라는 것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1.17729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으면서 가격대가 좀 떨어졌고요. 뭐 각가지 뭐 세제 개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응, 많은 분석적 이슈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뭐 카탈루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경적인 입장이 나오는 만큼 스페인 쪽 155조를 발동할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그런 강경 대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또한 유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역시나 다운이신 거죠? 네, 들어볼까요?
들어볼. 의견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시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22가 다시 좀 와줘야 어떤 네네. 통화적인 모멘텀이 살아나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어떤 박스권에서 묶여서 움직이는 것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중기적 관점에서 좀 매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지금 상황 자체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가격대 1.19200 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2주 전에 이제 월요일날 방송할 때도 요 저항대에 이제 맞물려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꺾였다기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정확히 되어 줘야 된다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 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다시 상승이 나왔지만 그 전에 저항대까지 오지 못하고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럼 현재 상황은 뭐냐면 지지선대에 머물러 있는 단기 지지선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모멘텀 상으로는 이 단기 지지선대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방이 좀 더 넓게 열리는 상황이고 모멘텀 못 찾는 경우라면 금일 상황에서도 이 단기 지지대가 돌파되면 하락 모멘텀이 조금 살아서 거의 1%대 하락까지도 가능하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다음 지지대가 1.17220 굉장히 좀 빈약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좀 쭉 밀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다 하더라도 단기 하락 추세는 좀 살아있는 것이고요. 네.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조금 어떤 이벤트 없는 상황에서도 손절 물량이 나오는 그 기술적인 하락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한 6대4 정도 혹은 6.5 대 3.5 정도 매도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아요. 뭐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가격대 함께 확인을 도와드렸고 일단 손절 물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2 전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가요, 해설위원님? 그러니까 22 이전까지는 지금 모멘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고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대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돌파되게 되면 손절 물량, 흔히 이제 그럼 심리적인 이 수급의 발동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 위치하여 있고 지금 지지선이 워낙 얕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좀 더 가능한 모습이고 보통 이제 그런 물리적인 힘이 차트에서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이 널빤지 앞에 지금 차트가 있는 상황인데 요거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게 반등 통통 튀겨서 반등하기보다는 네. 깨질 그림이 더 확률 높은 거거든요. 근데 네. 보통 원회로 올라가거나 원회로 하락할 때 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 혹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줄 때 그런 너무 많이라는 관념을 깨면서 블랙산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지지선은 그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빈약한 지지선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더 확률의 우위를 갖고 어떤 방향성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여기서 매도 들어간다면 길게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기적 관점의 매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매도를 계속 2주 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좀 중기적 관점에서 매도 보시면 좋을 거고, 깨졌을 때 매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 들어가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차트적인 그 해석을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22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또 집중을 했던 양적 완화에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2에서는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축소 계획,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이죠. 양적 완화 축소 계획에 이런 발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안까지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22는 금주 26일 예정된 22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나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최근에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전고점 직전인 부분도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빗대어서 지금 차트를 바라봤을 때 오늘도 역시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또 의견에 대해서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로 FX는 1.18을 깬 이후에 1.177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도 유로 FX에 대해서 짚어주신 선재 마스터님 역시나 다운을 드셨는데요. 네, 의견 들어볼까요? 네.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볼게요. 네. 우선은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파운드, 골드, 유로. 그다음에 각각의 추세 매도 시점들 저희가 잡아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9월 26일경에 저희가 이제 나왔을 때 얘네들은 94450대까지 간다. 달러 인덱스가 매수다. 그래서 아래 저가부터 추세로 잡았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서 매도도 치고 매수도 치고 하겠죠. 하지만 이 그림은 정확히 저는 이거라고 믿고 계속 이렇게 배팅한다 그랬죠. 이미 지금 그렇게 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70, 80% 온 상태입니다. 94470,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95360까지를 추가적으로 갈 수 있냐, 그거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유로 FX는 우선은 곧 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러 가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다시 체크하러 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리딩할 때도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아직 확인 안 했는데 눌림이 좀 깊네요. 그 다음에 지지력에서 매수 롱포다. 그래서 얘네들은 1.17, 20대 그 자리까지를 우선 노리고 있고요. 전 저점 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1.15, 460, 400대를 갈 수 있는지 걔네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러프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대응한 걸 말씀드리자면, 시황에서는 우선은 17900대 잘 지키는지 이걸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여기서 오전 중에 약간 빠지길래 이거 빠진 거 아니다. 매수 우위다. 그래서 매수 배팅, 그 다음에 매수 배팅 해서 한 20핍에서 30핍 정도, 3, 40만 원, 그 다음에 한 15만 원 돈 빼 나온 다음에 제가 여기 생방송 오기 전에 5시에 잠깐 마이크를 잡았었는데, 그때가 5시인데 이 시간이 5시 15분에 빠졌죠. 그래서 네. 제가 다음 자리 오니까 얘네들은 이제 매도입니다. 더 이상 매수 잡지 마십시오 하고 빠지면 이 자리에서 반등할 때 17900 맞고 매도로 이제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2번 매도 전향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추세를 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기로 보자면 이미 추세는 빠진 상태였습니다. 빠진 상태였고, 오늘 오전 아시아장에서 빠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매수를 2번 공략을 들어갔던 거고요. 국선 시장에서. 그 다음부터는 돌려서 매도. 그래서 얘네들이 우선은 보합을 뛸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하단부 경직성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흐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저가를 다시 확인하러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지지력에서 매수 잠깐 반등 같은 건 노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추세는 매도로 좀 더 여시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림 기억하시라. 그래서 저는 이 구간들 테스트를 여기까지 해야 된다 보고요. 이제 추세로 돌리는 매수는 그러니까 추세로 돌려면 달러 인덱스를 뒤집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왔을 때 추세로 돌리는 게 맞다. 그래서 94, 450대 그 중반까지를 달러 인덱스를 추가적 반등을 연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같은 전략으로 꾸리고 있고, 정확하게 지지력의 92580대 지지력을 봐서 원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의 관점에서 매수 매도는 할 수 있으나 2, 30만 원, 1, 20만 원 빼먹는 거야. 그 꼭 추세 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각각의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으나 여전히 러프하게 긴 방향을 연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좋네요. 아침에도 이렇게 기준선을 설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지션 또 매매 성공하셨고, 이후에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락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네.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대응 방법까지를 알아야지 이게 매매가 잘 되는데, 그쵸. 그래서 짤막한 자막으로 제가 보낼 때 하단부 지지력 확인 이렇게 하면 지지력이 되다가 보통 아시아 유럽장은 보합이기 때문에 잘 못 네. 깹니다. 그러다 이제 유럽장 후반부터 깨기 시작하는데 그런 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네. 진정한 이야기는. 선제 대응이네요. 선제적 대응이죠. 선제적 대응. 맞아요. 선제적 프로그램 대응이죠. 이름이 뭐라고요? 선제의 선물 하이킥입니다. 아, 선제의 선물 하이킥. 네, 출발 증시와이드 시간에 1부와 2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부 말미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8시 30분부터 네. 아침 8시 30분부터 40분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은 네, 좋은 전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네. 서울경제TV 공무원다운 분석이었습니다. 시간 계획표였죠. 네. 아침과 밤을 책임지는. 그럼요. 네. 네, 이 정도는 네, 해주셔야 네, 공무원 닉네임을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러게요. 네. 부럽습니다. 연금 나옵니까? 안정적인 연금. 연금 나옵니까? 네. 이렇게 장 시작의 첫 번째 국내 선물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와 전략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시작 전에 알아보고 이후에 가격대 대응하는 것이 정말 안정적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아침 시간에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알아봤는데요. 개장을 했습니다. 35분이 지나간 지금 시각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자, 2575.50포인트, 처음 저희 방송 시작 전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06% 상승세고요.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 역시나 초반 상승세에 비해서 조금 밀렸습니다. 6119.50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자, 방금 전에 유로 FX 받고 또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요, 1274.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52.1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장을 한 이후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포털 검색어 또는 증권적인 뉴스에서는 엔화가 가장 상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엔화에 대한 부분 이슈가 많았는데요.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로 올라섰고, 그리고 달러 원이죠. 원 엔화에 대한 비율은 지금 1,000원이 깨진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에 대한 부분 실생활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 엔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 검색도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일본 조기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아베가 압승을 한 거죠. 일본 증시 최장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니케이가 1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2위는 지금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 달러 강세를 부추겨서 엔화 약세의 재료로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속보를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이슈가 옌인데요. 아베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이런 통화 완화 정책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지금 해설위원이 다운이고 저도 다운이고 윤혁캐스터 다운이고요. 마스터님 홀로 업인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혁캐스터 뉴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리해볼까요? 엔화 관련해서는 외신 쪽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The Prime Minister Shinzo Abe's sweeping victory would cement the continuation of loose economic police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베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왔던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 전에 메르켈 총선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녀의 리더십 관련해서 좀 많은 의문점이 생겼다면 맞아요. 이번에는 그 아베의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엔화 같은 경우에도 빠지고 증시는 반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Abe's election victory sent Nikkei to the longest winning streak on record and the yen to its weakest since July라고 이야기하면서 니케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또 엔화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 가장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엔화는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But the major driver of the dollar against the yen in the near future is likely to be the Fed chair decision, she added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있을 연준 의장 선임 관련해서까지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럼프 likely to name Fed chair by early November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월 초에 있을 연준 인사 관련된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은
받으면서 이런 연준의장 선임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그때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속보 내용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자, 얘는 오랜만에 분석해보죠. 근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얘는 네. 오랜만에 네. 거의 뭐 처음이네요. 네. 분석해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위는 니케이 지수의 차트 모습이고요. 아래는 엔화의 차트 모습입니다. 이걸 네. 복수 차트를 같이 띄워놓은 건데 딱 보시면 느낌 오시죠? 네. 엔화의 하락 그리고 니케이 지수의 상승. 네. 반비례 대응이 되네요. 반비례 관계라는 건데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베노믹스 자체가 엔화 가치를 약하게 만들면서 일본의 수출 경제를 높이고 지수 상승을 이끄는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엔화 약세를 통화 정책적으로 미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증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일 모습도 지금 어쨌든 엔화에 대한 그 통화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베의 당선 사실 그러니까 당선이 아니죠. 이게 뭐 이렇게 자민당의 압승 소식 자체만으로 이 증시가 갭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베노믹스의 지속을 예상하는 거죠. 중기적 통화 정책 모멘텀이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운을 들은 거는 네. 엔화 같은 경우는 정책 기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서 뭔가 선언을 하거나 어떤 BOJ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중기적 정책 모멘텀을 좀 더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기적으로 시장에서 누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지 저항을 넘어서는 엔화의 특성상의 통화적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오늘 나왔다면 이런 내용은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운을 들었고요.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유의미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네. 지금 나오시죠? 그러면 이 니케이가 장기적으로 네. 꾸준히 상승하면서 엔화도 네. 꾸준히 하락하는 이런 기점이 지금 보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그어놓은 이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무너진 지지선들, 새롭게 생긴 이제 저항선들이, 어떤 가격대에 있는지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아래에 있는 선, 좀 중기적으로 위에 있는 선이 상방 돌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엔화를 매도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해외 선물 거래지면 이런 의문 생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외 선물 중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 거래를 해? 하실 수 있겠죠. 만기가 있고 변동이 심한데, 해외 선물에 있어서 중기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내가 단기적 변동성을 능가할 만한 레버리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증거금을 넉넉히 넣어놓고 엔화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변동성을 고려해서 확보하게 된다면 중기적 관점의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방향이 맞게 되잖아요. 그럼 흔히 말하는 이제 불타기 전략으로 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초기에는 네. 최소 물량만 가져가다가 방향에 맞았을 때 물량을 늘려가는 추세 전략. 지금 이미 추세가 다 지나간 거 아니냐 하더라도 지금에서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매도 전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네요. 위쪽에 보여졌던 차트는 니케이 지수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엔화에 대한 그런 흐름을 두 가지 차트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주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엔화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이슈를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바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엔화에 대해서 함께 짚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자, 우선은 예전에 한번 저희가 나와서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구간에서 제가 그려놓은 걸 보니까 87850까지만 매도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매도는 안 본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열어보니까 이제 그 그림이 있어서 제가 분석한 거라서 제가 한 거는 아는데 우선 차트 좀 보겠습니다. 360분 분봉입니다. 우선은 이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자, 시청자님들 또 한번 봐보세요. 우선 다 지우고 다시 그려볼까요? 네. 매도 쫓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저항점들을 완벽하게 깨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은 깨졌어요.
이 구간 깨졌고 얘네들이 이 구간대에서 지금 8260대 이 구간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런 그림으로 깨지는 건 시황이 바뀌어서 깨지는 겁니다. 지지력이 바뀌어서 깨지는 거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빠진 상태고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걔네들 매물대 중심 지지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마 출렁출렁 거리면서 왔다 갔다 보합을 뛸 거예요. 이 정도의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우선은 연결 차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그때 제가 얘네들 차트에서 분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얘네들 지지력에 위에서 내려올 때 하단부 지지력 저항에 꼬리가 달린 그 추세 지지력들 확인하러 간다. 그래서 네. 여기부터는 저가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우선은 아직은 반등에서만 칩니다. 반등 자리라 하면 우선 이 구간이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들 반등했을 때 여기서만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8860대 위겠죠. 네. 이 구간에서만 매도를 보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설레발 치는 구간이다. 벌써 뭐 갑자기 갭으로 빠진 다음에 양봉, 음봉, 양봉 막 계속 걸리죠. 이게 말이 맞다면 제가 분석해 놓은 게 맞다면 이 구간부터는 추가적인 적극적인 매도는 없다. 그림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87, 850 이 이후부터는 매도가 없던지 아니면 고점 왔을 때 눌림 보합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얘네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네들 지금 자리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반등하는 애들을 끌어다가 지금 자리와 그다음에 하단부들 체크하는 그림을 보시는 매도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뭐 위험해서 이제 우선은 뭐 시황도 그렇고 다들 매도 드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경각심 때문에 매도는 쫓아가면 위험하다. 매도를 치려면 8860 부근 왔을 때 전 저항들 무너진 자리에서만 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틱을 한번 봐볼까요? 네. 방금 360분 봉으로 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무너진 구간들 있죠. 그리고 갭 구간들이 있는데 아마 이 구간대에서 많이 설레발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왕설래 하겠지만 이 구간대 최대 보합권의 2배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방 보시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뭐 보는 김에 한번 봐볼까요? 네네. 추세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자 보이십니까? 네. 20일부터 연일 3일 동안 누르고 있는 게 돌파되기 시작하죠. 당연하죠. 네, 제가 보는 게 그러네요. 맞다면 이거 추세 돌파하려는 여력을 보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사전에 미리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가를 거의 다 왔다 생각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차익을 하지 추가적인 매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추세가 오늘 계속 뚫리려는 여파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해서 그거 놓으니까 여전히 역시나네요. 그래서 조심해가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SWSL 구간, 설왕설래 구간, 네, 이거 SWSL 구간 오케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한 파동이 길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들어가서 짧게 익절을 잡고 손절 잡고 대응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싸우는 그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벗어나고 그게 또 다시 하단부 쳤을 때는 추세를 지지하고 싸우는 구간들 추가적인 매도를 물량을 더 넣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눌림 반등을 좀 노렸다가 매도를 보고 싶으시면 무너졌던 8860짜리 부근부터 다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승률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트적으로도 직접 실시간으로 또 전략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추세가 아래쪽으로 열어가고 있어서 흘러내리는 가운데 또 추경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 좀 자제하시라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등 시 매도 포지션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또 분석을 도와주셨어요. 8,860선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의견이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빠르게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 속에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속보도 함께 전달 도와드립니다. 국제유가가 60달러 선을 넘어설까라는 그런 이슈인데 미국 수출과 중국 수요가 아마도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 전달 도와드리고요. 미국 CNBC 쪽에서는 미국 원유 수출 급증에 대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적인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2.1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출연진들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확인합니다.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 또 마스터님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혼자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네, 의견 들어볼까요, 윤일 캐스터? 네, oil prices stabilized drawing support from Iraq disruptions and drop in U.S. drilling activit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U.S. oil rig count drops to lowest level since June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굴착 장비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굴착 장비 수는 7개가 줄어든 73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투자자들이 이 구간을 좀 단기 상승 구간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의 말에 좀 집중해서 보면 The market is in a tug war between short-term bullish drivers which are very true, very visible and very strong versus real concerns for the oil market balance for 2018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라크 관련된 이슈와 지금 굴착 장비 수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그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지만 아직까지도 2018년까지 내다봤을 때에는 오일 마켓의 밸런스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investing.com에 따르면 crude oil climbs as gold continues to fall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드의 상승이 골드의 하락이 크루드의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했고 안전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좀 줄어들었다. 그것이 골드를 하방으로 이끌고 원유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는 점도 좀 파악을 해보시면서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재료들이 크루드 오일에 대한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외신의 뉴스를 분석적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님 의견도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제가 업을 들었죠. 네, 맞아요. 예, 일단은 지금 제 관점 자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오늘 단기 대응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입 포인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금요일까지 좀 상승 추세가 있는 상황에서 상승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르는 모습 자체가 조금 좀 가둬져서 움직이는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흐름이고 특별한 오늘 좀 뭐 이벤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돌파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뚜렷한 지지 저항대를 보는 그 구간까지 조금 관망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업을 들었던 거는 이제 이 중기적 전체적 일봉상에서 흐름상 지지선은 높아지는 모습이고 기존 저항대에서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갈 이제 약간 이제 일종의 자석 효과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전고점까지 한번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한 이제 원유 재고 같은 모멘텀이 발동했을 때 중반에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 돌파 그래서 53대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당일 전략상으로는 오늘 이제 당일 이제 지금까지도 어떤 방향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적인 대응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적인 부분과 또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미 차트가 이 구간에 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2030 안착 못한다. 그래 매도. 그 다음에 오늘 80에서 매수해서 60, 70을 버틴다. 그래서 위에서 매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80 매수가 오후까지 쭉 수익 줬죠. 그래서 다시 30까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건 이겁니다. 확산해서 아시아 유럽장 확산이다. 대신
저녁에는 51.50부터 52.50까지 열고 대응한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한번 정확하게 저희가 빼먹을 수 있게 줬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51.50대를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 걸리더라도 51.50대 확인한 거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를 하라. 그럼 여기서는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유럽장 움직임들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로 돌파냐 눌림이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세가 세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51.50까지 눌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다 가면 배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잡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무포 관망이 더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51.50에 대해서 확인하러 가는 그런 장세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눌림 매수에 대한 말씀 도와주셨으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실시간 리딩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일부 다양한 종목군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 더욱더 실시간 리딩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